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의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2024학년도 수시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경우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를 포함한 3과학기술원 중에서도 학업영향평가 측면이나 비교과 영향평가 측면에서나 가장 눈이 높은 과학기술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째 솔루션 진행자들의 합격 양상을 관찰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를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를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꾸로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안정적으로 합격하거나 면접평가 이후에 최초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불합격하거나 최종 단계에서 예비 합격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비교과 역량이 여러모로 부족해도 학업 역량만 압도적으로 높다면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1단계 서류평가는 무난하게 통과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석소장이 위에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인재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자체적으로 기초과학 및 융합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수한 학업 역량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으니까 과학기술원을 지망한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는 종합대학교로 구분이 되어서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폐지를 결정한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과는 다르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처럼 2024학년도에도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2022년 12월 기준으로 입학처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인지라 자세한 세부사항은 추후에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야 확언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원의 특성상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가능성은 여러모로 낮아 보이니까 이공계열 최상위권 및 준상위권 학생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스트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전형별 모집 인원 취합 및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모집 인원을 제외하고서는 딱히 전형 내에서 변화가 발생한 점이 없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스트 측에서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을 따로 공지하지 않고 있어서 바로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고요. 전형계획 기반 모집 인원의 변화 양상은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 10명과 정시 9내 수능 우수자 전형 10명 인원을 차출을 해서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20명에 넣어놓은 것으로 깔끔하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주로 일반고비 자율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이야 이미 전체 모집 인원 중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수시 학생부 종합 고른기의 전형은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어차피 선발해야 하는 인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과 정시 9내의 수능 우수자 전형의 인원을 끌고 와서 지스트의 메인 전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투자를 해놓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이 두 가지 변수 중에서 우선 첫 번째인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버린 것에 대해서 석소장은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병행 준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생활기록부 기재 요소 및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개선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등록은 하지 않는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 합격군 학생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인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병행 준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생활기록부 기재 요소 개선 방향성이란 생활기록부 기재 요소 축소 및 일반 종합대학교들의 자기소개서 폐지와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가 점점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간략하게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으로 나뉘어져 있던 기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가 2024학년도부터는 진로 역량이라는 하나의 평가 요소로 합쳐진 상황인데요. 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어린 나이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진로를 미리 정해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모두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진로에 특화된 역량보다는 해당 진로가 속해 있는 포괄적인 계열 역량을 두루두루 보겠다는 입장에서 생겨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요소도 적어지고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기반 자료의 양이나 질 모두 부족할 뿐더러 내신 공부하랴 수능 공부하랴 비교과 챙기랴 정신없는 수험생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문제는 특기자 전형만을 고민하거나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과의 병행 준비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변화가 아주 부정적인 변화라는 점입니다. 자,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가 대부분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확실한 꿈을 정하고 해당 꿈을 위해서 교내 활동은 기본이고 국가 단위 대회까지 나가서 뛰어난 실적을 거둬오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의 최전방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며 얻은 성취를 돌려서라도 생활기록부 내에 표현을 하고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알게 모르게 강조를 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전보다는 추상적으로 변화된 평가 요소 및 생활기록부 요소 기재 방향성 내에서는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면서 얻은 성취를 생활기록부 내에 표현하기에 애매해진 감도 있고 나아가서 종합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성취의 과정을 돌려서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해볼만한 것은 답변 소재 언급의 범위
범위가 비교적 자유로운 면접평가에 들어가서 특기자 전형에서의 성취를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인데,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교회 활동을 병행하느라 내신으로 대표되는 학업 역량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소개서가 없는 1단계 서류평가를 통과한다는 확신을 갖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도 과학기술원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생각이 없으면 애초에 활용하지도 못하는 교회대회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신과 수능체제 학력 기준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특기자 전형의 지원금 모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길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특기자 전형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비롯한 비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여러 면모를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래저래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경쟁해야 하는 수준도 높은 특기자 전형보다는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GST 측에서도 이에 앞서서 한 발 빠르게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을 줄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인 지원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등록은 하지 않는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 합격군 학생 양상의 경우에는 간단 명료하게 지원은 많이 하는데 합격을 시켜 놓아도 등록은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위에 2022학년도 6개 과학기술원 정원 내 수시 전형 고급 유형 분석 콘텐츠를 살펴보시면 15명을 모집하던 2022학년도 GST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최종 등록 인원은 6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쟁률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쟁률이 7.53대 1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지원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간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및 서울대학교의 존재입니다.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들, 국제대회 수상 경험자들 등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목표로 삼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과학기술원 특기자 전형에 중복 합격한 이후에 결국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ST 입장에서는 경쟁률은 괜찮게 나오는데 애들이 다 다른 과학기술원이나 대학교에 붙어서 등록을 안 하네? 이거 계속 이러한 인원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위에 첫 번째 요인이 지원자인 학생 입장에서 특기자 전형의 유입 요인 변화를 의미를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요인은 선발하는 GST 입장에서 해당 전형의 운영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회의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하고요. 결론적으로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나 선발하는 GST 입장에서나 굳이 20명 규모로 운영될 당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GST 측에서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에 괜히 헛심 빼지 말고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 확 늘려서 운영을 해버리자의 상황이 된 것이 2024학년도 GST 수시 전형 계획상의 모집 인원 변화 양상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존까지 여러 과학기술원의 특기자 전형을 동시에 준비해왔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GST 수시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을 고려했을 때 해당 전형에 최초 합격군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아예 비교과 강점을 살려서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접수해버리는 학생들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예년에 비해서 해당 전형 지원군 및 합격군의 비교과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2023학년도 GST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의 인원을 살펴보면 정시 9내 수능 우수자 전형의 인원은 이미 10명으로 2023학년도 GST 전형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진작에 차출이 되어서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인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이야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원의 메인 전형이 아니기에, 또한 9내 모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GST를 정말 열렬히 희망해서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보다는 기존 정시 카드 3장을 나름대로 소모하고 대면 조치의 느낌으로 지원을 해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GST 측에서 정시 9내 수능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을 축소해서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에 넣어둔 것이 아닐까 속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시 전형이야 정량평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전형 인원 축소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늘어난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에 대한 영향력을 고민하는 것이 옳으니까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GST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을 해봤는데, GST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우선 선발 대상과 일반 선발 대상을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공 수학 능력 구술 면접의 면제 여부에 따라서 우선 선발 대상과 일반 선발 대상이 구분이 되는 것인데요. 1단계 서류평가 합격 이후에 본인의 면접 응시 시간이 15분 내외로 잡혀있다면 일반 선발 대상으로, 그리고 전공 수학 구술 면접이 면제되어서 8분 내외로 잡혀있다면 우선 선발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직전 연도인 2023학년도까지 통용된 구분 기준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도 적용이 될까 싶기는 하지만, 2024학년도 전형계획의 내용을 살피면 여전히 GST 20개 인재 적합성을 평가하는 면접평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큰 변화는 없을 듯 해서 GST를 지망하는 학생학부님들께서는 속소장이 말씀드리는 팁 아닌 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학생학부님들께서는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의 존재로 인해서 20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시 지원 전략이 자기소개서 작성 필요
유무에 따라서 두 부류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어차피 모모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김에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서 넣으면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다수 섞여 있었을지 몰라도 2024학년도부터는 과학기술원에 지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종합대학교만 원서 접수를 해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문제인 별도의 자기소개서를 꾸역꾸역 작성할 정도로 과학기술원에 대한 의욕이 큰 학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쉬운 내신 성적 등 본인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인 자기소개서가 과학기술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예년보다는 훨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기소개서들이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아가서 지금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원 굳이 쓸 생각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예상보다 낮게 나온 3학년 1학기 성적과 곤두박질 치는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본격적인 수시 원서 접수 시즌에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경쟁률을 보고 과학기술원이라도 붙으면 저라면서 간다, 무조건 원서 써야지라고 생각을 바꾼 여러분의 선배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